이번 미넨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42년 전 그때를 재현한 듯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마 아스톤빌라 팬분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스톤빌라가 이때까지 리그에서 클린시트가 하나도 없었으며 챔피언스리그 치르기 전 두 경기에서는 갑자기 디에고 카를로스를 꺼내면서 이전 경기들보다 더 최악의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도 에메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디에고 카를로스를 교체도 안 시키고 꿋꿋이 풀타임을 뛰게 했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부상으로 여러 명의 선수가 이탈했더라도 미넨과의 경기를 앞두고 이런 판단하는 건 정말 미친 판단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메리가 왜 디에고 카를로스를 꿋꿋이 썼는지, 이런 뚝심부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체 왜? 에메리는 영보이스전에서 디에고 카를로스를 꺼내더니 그 다음 경기부터는 갑자기 콘사를 우측 풀백으로 기용하고 디에고 카를로스를 선발로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콘사는 이번 시즌 들어와서 센터백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센터백으로 뛸 때가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느닷없이 작년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에는 부상으로 뛴 적 없었던 디에고 카를로스를 중요한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선발로 계속 기용하는 모습을 보고 에메리가 이번엔 디에고 카를로스를 제대로 변화시켜서 선발로 내는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울버햄튼전 경기 시작한 지 25분 만에 디에고 카를로스의 패스미스로 선제골을 내줬고 입스위치전에서는 두 경기 모두 다 실점에 관여하며 두 경기 모두 최하 평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못하는 디에고 카를로스를 계속 선발로 기용하고 실점에 계속 관여하더라도 중간에 교체 한 번 없이 경기를 치르는 아이러니함까지 보여줬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콘사를 센터백 세우고 보가드나 네델코비치를 경험치 먹일 겸 배치했으면 이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진행했을 것이고 입스위치전에서도 승점 3점을 따내며 안정적으로 2등에 안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운영을 했는지 그땐 팬들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보여주다.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제일 큰 산이라고 생각되는 바이에른 미넨을 챔스 2차전에서 만났습니다. 미넨은 이번 시즌 콤파니 감독이 부임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공격 스타일도 작년과 다르게 측면 크로스 비율을 확 낮추고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 패스, 하프 스페이스 위치에서의 박스 안 크로스 또는 박스 안으로 들어온 공으로 세컨볼 찬스 만들기, 윙어들의 컷백 등등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한 다양한 공격 루트로 득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작년의 모습과 반대되는 탄탄한 팀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게다가 이번 빌라전에서는 폼 좋은 케인과 킴미,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나브리, 팀에 잘 녹아들고 있는 어린 선수들을 넣으며 강력한 스쿼드를 들고 왔는데 반면 에메리는 오히려 리그에서 제일 불안했던 경기 스쿼드와 똑같은 포메이션을 준비해오면서 베일리 말고 필로진을 선발로 기용하는 변화 말고는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계속 몇 경기 전부터 좋지 못한 데이터를 쌓은 이런 스쿼드를 왜 꺼내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경기가 시작되고 몇 분 후 에메리의 앞전의 행동에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미넨의 이번 시즌엔 하프 스페이스에 강점을 두었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선 양 풀백의 역할이 제일 중요했었는데 수비 안정성을 갖고 있는 콘사와 디뉴가 하프 스페이스로 오는 공을 다 처리했으며 완전 안쪽 사이드는 필로진과 램지에게 수비 가담을 시켜 미넨의 공격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라인을 올린 미넨에게 롱패스로 카운터 치며 1대0으로 승리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로써 디에고 카를로스가 불안했는데도 쓴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미넨 상대할 때는 양 풀백들의 수비 능력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보가드나 네델코비치를 쓰지 않고 경험 많은 콘사를 풀백으로 기용, 정면은 바로 뒤에 에밀신이 커버하고 있는 것을 염두하여 디에고 카를로스가 보통만 하면 이길 것이라는 계산하에 경기에 적응시키고자 디에고 카를로스를 꾸역꾸역 선발로 기용. 다 지나고 보니 미넨전을 대비하기 위해 리그에서 불안하더라도 디에고 카를로스 선발 기용 시 약점되는 곳을 보완하기 위해 꿋꿋이 디에고 카를로스를 쓰며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대처. 그런데 우리들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미넨전에선 잘 먹혔던 전략이 왜 리그에서는 죽을 썼을까라는 의문이 갑자기 들었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경기를 돌려서 울버햄튼전이랑 입스위치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울버햄튼전, 입스위치전 둘 다 미넨전을 준비하려고 미넨 맞춤 전략을 들고 나왔었는데 오른쪽 측면 위아래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맥긴이 부상당하면서 엉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급하게
베일리를 썼지만 부상 이후 폼이 급격하게 저하된 모습, 그리고 수비를 잘 못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울버햄튼전이랑 입스위치전에서 매우 불안한 수비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넨전을 앞두고 큰 일이 날 뻔했지만 다행히 우리의 감독 에메리는 베테랑인 베일리를 제외하고 오른쪽 윙포워드를 뛰는 어린 선수 필로진에게 본 역할을 수행시키며 미넨의 오른쪽을 성공적으로 틀어막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42년 전 그때 42년 전 미넨과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1대0으로 승리,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하게 된 시즌에 큰 별이 되신 아스톤빌라의 레전드 게리쇼, 이 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스톤빌라의 승리를 간절하게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쿼드를 보고 막상 붙으려니 승리의 간절함보다 걱정이 더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첫 번째로 콤파니 감독이 생각 외로 빠르게 팀을 변화시켜 좋은 성적을 냈었고, 두 번째로 무시알라, 올리즈 등등 젊은 선수들이 너무 팀에 잘 녹아져 있었던 것, 마지막으로 김민재 선수가 콤파니 감독을 만나면서 다시 나폴리 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감독이 누굽니까? 바로 챔스 경험이 많은 에메리 감독 아니겠습니까? 상대팀이 잘하는 것을 막고 베테랑이더라도 그 전략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바꿔버려 승기를 잡아버리고,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챔피언스 리그 경험이 많은 감독과 아닌 감독의 차이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에메리는 챔스의 신이고 MLC는 그냥 신이고 존 듀란은 아스톤빌라의 종신 하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짜 그날 PC방에서 얼마나 고함을 질렀는지 아직도 생생하네요. 아스톤빌라 팬 한 것은 정말 후회 1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스톤빌라 우승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겠지만 저는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우승을 노려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우승해서 42년 전 그때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실현시켰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경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저랑 같이 아스톤빌라를 응원하면서 이번 시즌 우승하는 모습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업 더 빌라.